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좀 오래 앓고 있다 보니 네. 낮에만 봐도 우울해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우울해지는 수 있어요. 아니, 많이 울지 매일 울어요. 답답해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는. 이것만 우리가 3주만 매일 해도 신체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회, 과학, 문화, 경제, 시사 그런 이슈들을 고품격으로 다루고 있는 이경규의 만나입니다. 요즘 그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우울증, 아니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자 심리 상담가이신 우리 박상미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사님 해보셨습니까?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0대, 20대 보면 뭐 떨어진 날개만 봐도 웃음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날개만 봐도 우울해요. 우울증, 이게 기분 우울한 거하고 좀 다른 겁니까? 타고난 기질적인 것도 있고요. 네네. 또 환경에서 내가 의도치 않은 뭐 사람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벼운 우울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 우울이 좀 길어지거나 나 스스로 극복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네.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편입니까?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취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예전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된 것도 그렇죠.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청년 우울증, 네. 중장년 우울증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교수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중장년층에서 보면 남자들은 사실 말을 잘 안 해요. 또 한국에는 속담 중에도 남자는 살면서 평생 몇 번 울어야 된다. 뭐 3번? 예. 그러면 진짜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그럼 자주 울어야 되네? 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네. 좀 울기가 창피해요. 저는 4년마다 한 번씩 울어요. 4년에 한 번. 예. 월드컵 축구 보고. 그거는 그렇게 눈물이 나와. 그 외에는 안 울어. 근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네네. 그 성인 남성들 암 치료 병동에서 웃음 치료가 아니라 울음 치료, 감동적인 음악, 슬픈 영화 이런 거 마음껏 보게 해드리고 암 환자들한테 한 달 동안 마음껏 울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줬더니 암세포는 줄어들고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경규 선생님이 나도 가끔은 외롭고 힘들어서 운다. 근데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더라. 라고 하면 너무 많은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울긴 울어요. 아니, 많이 울지 매일 울어요. 매일 울어. 답답해가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우울증의 가장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류가 100년 동안 괴로워하는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압도적 1순위가 이것 때문이더래요. 돈? 돈은 3위였습니다. 3위? 네. 1위는 죽음인가요? 철학.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경규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번씩 툭툭 하시는 말씀들이 철학자의 문장들을 좀 쓰세요. 제가 이 강의를 엄청 많이 하는데 죽음인가요? 라고 물은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몇 위예요? 2위가 뭘 것 같으세요? 3위가 돈이면 2위는 미래에 대한 뭐 부담. 철학자. 2위가 건강. 건강. 아프면 어떡하지? 맞아요. 1위는 뭘까요? 남녀 사이? 인간관계.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가 가장 고통스럽다. 직장인들도 이직하고 싶은 이유의 1위가 인간관계 때문이다. 1위가 인간관계입니까? 네. 직장 동료와의 네. 관계가 2위였고요. 네. 1위가 네. 가족관계였습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불화가 잘 안 생겨요. 맞습니다. 가까울수록. 예, 예.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은 더 고통을 겪고 관계의 문제가 클수록 이 우울증의 빈도는 굉장히 그렇죠. 높아졌어요. 가족 간의 어떤 그 불화. 네. 이게 가장 매일 직면하잖아요. 네. 회사는 안 나가면 안 봐. 첫 번째. 맞아요. 이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경북 교도소에서 재소자 교육을 한 지 올해가 15년째인데요. 제가 살인자들을 만나보면 살인의 대상이 누구를 좋아하나 보면 의외로 가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지옥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죠. 죽으면 선택할 수 있지만 네.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간섭을 해, 가족도. 너무 끈끈해요.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2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속 나타나가지고 father, 뭐, my girlfriend 끝이더라고. 네, 우리는 이 새끼 보면서 맞아요. 특히 여자 살인자들은 네. 살인의 대상이 네. 거의 80%가 그 무서운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네, 동거남 남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가족 관계에서 온 불화. 네, 그다음에 또는 직장에서의 직장에서 네. 오는 그런 실제로 중년층에서 우울로 인한 자살률은 남자들이 여자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으로 시도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가족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왜 죽음을 택했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유서도 너무 짧게 써요, 남자들은. 안 쓰거나.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은데 많죠. 특히 중년 남성이 1인 가구로 혼자 살 경우에 네. 고독사의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울증은 이 자가로 진단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네네. 자가검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클릭해 보셔도 네, 꼭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지금 심각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니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서 좋고요. 그러면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게. 네. 간단하게 한 5개 정도만. 네, 갑자기 잠이 너무 안 오거나 네. 자다가도 자꾸 깨거나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수면에 이상이 오는 거가 1번이에요. 선생님은 어디에 속하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네. 주무실 때는 얼마마다 깨시는 편이세요? 한 4-5시간? 되게 굉장히 길게 주무시는데요. 4-5시간 이렇게 쭉 주무시는 정도면 네, 괜찮은 편이십니다. 네, 네. 한두 시간마다 자꾸 깨고 네. 그렇다면 내가 좀 힘든 상황인 거고요. 네, 1번. 그리고 예전보다 잠이 아주 많이 늘었다 또는 자꾸 잠이 안 와도 누워있고 싶다. 네. 무기력을 방치하면 우울증이 올 것 같지만 사실 우울증을 방치하면 무기력이 옵니다. 나에게 그치? 무기력이 많이 무기력이 생긴 있다. 것 무기력. 같다. 그러니까 활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저기서 뭐해?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두 번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활력 넘쳐. 어머. 미치게 살다. 예, 저녁만 되면 누구 불러야 되고. 근데 얘들이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저녁만 되면 누구를 불러내는 이유가 네, 나 혼자 있으면 좀 힘들고 같이 한잔 하면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울의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 네. 3번째는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진다. 네. 아, 저 혼자 있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누구라도 불러내야지. 예? 그건 괜찮네. 네, 요 3가지만 내가 체크해봐도 네네. 우울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 내가 봤을 때 저 친구 약간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 느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까? 너 배가 불러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울할 시간이 어디냐? 제 배가 불러서 저런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 왜냐면 부모님 네. 세대는 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아, 배고파봐 임마.
나가서 노동하고 해봐. 우울할 시간이 우울할 어딨냐. 시간이 너무 리얼하대요. 제가 다 속상하려 그래요. 이런 말들이 진짜 상처가 돼요. 정말 우울이 심해서 깊은 무기력이 온 사람들은 네. 정말 운동화를 신을 힘이 없어요. 운동화 끈을 묶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니까 너무 나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야 힘내 이것도 안 되는 그 거예요. 뭐예요? 그럼 누워있어. 야, 계속 누워있어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이게 뭐에 비유하면 되냐면 차라리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나아요. 겉으로 보기에 딱 표가 나잖아요. 너가 이럴 정도면 진짜 힘든 게 분명해.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나랑 같이 병원 가보자. 그리고 전문의 얘기를 듣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약 안 먹어도 된다면 우리 같이 운동할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궁지로 몰아넣는 네. 그런 얘기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네.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죄책감을 부추겨서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너 기도해서 나아야 돼. 믿음이 부족해서 뼈가 안 붙는 거야. 이거랑 똑같거든요. 미치겠다, 정말. 그쵸, 그쵸.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을 충분히 공감을 해줘야 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감정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나갔는데 지 얘기만 하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그 뭔 대화가 있어. 그런 대화가. 친구랑은 멀어져야 합니다. 그죠? 네,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우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멀리 해야 될 친구가 만나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근데 자랑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자랑은 안 해야 돼요. 네. 상대의 우울을 부추깁니다. 네, 네.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 세 가지는 묻기 전에는 네. 나 스스로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 가지거든요.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자기 얘기 막 하면 야, 너 집에 가라. 너 왜 나왔니? 그래도 스스로도 남하고의 어떤 비교를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건강하면요. 친구가 돈 자랑,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해도 야, 너 진짜 좋겠다, 부럽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 때는 그 모든 게 상처가 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그게 우울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 생명을 끊는 그게 최악의 케이스 아닙니까? 네. 이게 우울증은 우리 뇌 물질의 변화가 온 것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생각이 고장난다라고 표현을 아하.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이 고장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거 몇 달 지나면 끝날 일이야.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이 고통을 오늘 멈추면 좋겠다. 요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고장난 거죠. 그렇죠. 네. 인생을 끝내겠다는 것보다 아니에요. 지금 앓고 있는 고통을 여기서 끝내야겠다.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휠체어를 타고 상담센터에 온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그날의 고통을 끝내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정신이 들어왔을 때 의사 선생님 옷자락을 잡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네. 살려주세요 였어요.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실려온 사람들의 한 80%는 살려달라고 절규한다고. 그 순간에 생각의 고장으로 충동적으로 그 그러니까 행동을 한 거죠. 제가 그 본 영화 중에서 여자분이 자살을 하려고 탁 하는 순간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줘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음을 돌려. 그래서 그 남자가 같이 가. 근데 그 남자가 살인마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나려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오, 그거 잘 됐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아이런 여자. 살고 싶은 욕망을 살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 도망가고 산으로 가고 막 그런 영화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살려고.
보면서 그래 저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좀 오래 앓고 있다 보니 네, 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뭐가 다르냐 질문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대답해 주기를 우울증은 죽고 싶은 병이고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병이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더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누구나? 철학가이자 심리학자이자 뭐야 갑자기.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좀 자, 그럼 한 잔은 이런 어디가 안 방법을 좋으십니까? 좀 환자는 어디 가서 저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면 상담을 하고 약을 먹는 게 전 훨씬 맞습니다. 낫다. 고열에 시달릴 때 빨리 해열제를 예, 투하하는 예, 것과 예, 예. 똑같죠. 예, 예. 저도 공황장애를 오래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근데 저도 그렇게 몇 번 쓰러졌었는데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제가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는 진짜 살려달라고 외치는 증상이기도 예, 예. 해요. 전 지구상에 공황장애 증상으로 죽을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면 끝난다. 그렇죠. 그런 증상이 왔을 때 네. 곧 끝날 거야. 잘 버티자. 옆에 사람이 보이면 붙들자. 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자. 그 증상이 왔을 때 좀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우울이나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 분들 저희가 만나보면요. 네네네. 다 굉장히 마음이 섬세하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어 이기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건 못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뭐 네. 동네 양아치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매사에 진심인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공황장애가 왔을 때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지금 힘들어 쉬어야 돼 라고 내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만큼 힘든 거야 라고. 자, 지금 이 현대 사회가 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국인들이 좀 더 이기적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아하. 뭐 한류 예능도 그렇고 영화도 네네네. 그렇고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거의 장악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웃음이 많고 정이 많아요. 그런데 우울증 1위의 나라, 자살률 1위의 나라예요. 저희 2년 전에는요. 전 세계 비교했는데 한국이 또 1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 많고 착하고 친절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률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야. 높냐는 거죠. 이게 바로 타인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참고 맞아요. 타인에게 착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나쁜 사람. 이제 남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남한테 잘하는 걸 좀 반으로 줄여서 나한테 좀 잘하자.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 맞습니다. 자기 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자. 나한테 좀 무례하게 선 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넘어온 첫 순간에 잠깐만요. 금 밟으셨어요. 저는 농담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농담에 뼈가 있다고 제가 느끼더라고요. 농담을 조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너 금 밟았어. 조심해. 나는 내 바운더리가 중요해.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너무 그게 과해요. 그런 것이 조금 과하게 자리하다 보니 타인한테도 관대해지지 말고 네, 봉사를 구분하고. 맞습니다. 제가 그 코스타리카라고 네. 거기 제가 낚시를 한번 갔어요. 행복 지수가 전 네. 세계 1, 2위래요. 높죠. 예. 근데 가서 깨달았어요. 높을 수밖에 없다. 어.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면 정글이에요. 그럼 바나나가 바로 있어. 그럼 먹으면 돼. 특별하게 경쟁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계속 웃고 있더라고. 막 떠들고 막 저거구나.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빡빡하게 돌아가잖아요. 너무 빡빡해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완벽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완벽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랑 잘 지내라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너는 목표가 축구 선수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 내가 축구하고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지. 그런 그 행복론을 제가 좀 주장을 했었죠.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우리는 무조건 훌륭한, 가장 잘하는 이게 아니라 행복한 축구 선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즐기는 걸 한국인들이 제일 못한대요. 그래. 가장 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강박에 시달려. 사실 누구나 손흥민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손흥민이 되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축구를 하고 있는 그걸로 행복함을 느끼면 참 좋은데 나는 저희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햇빛과 감사를 추천합니다. 햇빛? 우리가 이게 뇌의 문제니까 뇌를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왼쪽 이마 위에 전두엽이 있는데요. 이 전두엽 앞부분 전전두엽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귀한 물질이 나와요. 세로토닌. 네,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금방 나왔다 흡수돼 버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온 다음에 좀 뇌에 머물러줘야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금방 흡수돼 버리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10시 이전 햇빛을 우리 전전두엽이 흡수하면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의 양이 방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화 신고 아침에 나가서 햇빛 받으면서 모자는 괜찮아요. 그 천은 햇빛이 뚫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도 흡수하거든요. 선글라스는 끼지 말자. 네. 이것만 우리가 3주만 매일 해도 신체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침에 10시 전에 20분 햇빛을 받자. 출근하기 전에 햇빛을 조금 많이 쐬자. 그리고 그 다음이 감사인데요. 감사. 행복의 빈도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결정하듯이 행복의 빈도에서 가장 큰 건 감사의 빈도였어요. 그렇죠. 제가 15년 동안 가장 자주 가는 교도소인데 거기서 감사일기 쓰기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재범률이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낮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정말 우리 감사. 뇌를 변화시키고 당연한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야 되구나 너무 괴로워가 아니라 오늘도 밤새 죽지 않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눈을 떴구나 이 모든 게 기적이다. 감사합니다. 좀 심하신데요? 이렇게 했더니 5년간 공황장애가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태.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중년 남성들 중증 우울증 환자들 치료할 때 이거 하거든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거 눈 감고 한 20번 하는데요. 20번 하고 눈 뜨고 나면 막 전부 막 흐느끼면서 5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우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로 태어나기 싫다. 유재석으로 태어나기를. 이경규 네, 선생님 훨씬 진짜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규로 태어나기 정말 참 잘했어요. 감사하다. 네. 자기를 칭찬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네. 그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다 잘 지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매사에 진심이고 정말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나 자신이 참 애썼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학가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하리라. 네. 우리의 우울증도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내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내 인생의 약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기적으로 살기로 해요. 네. 그래서 남보다 나는 나를 먼저 챙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장 귀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자주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